장 김종건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직접 교차나 줄기세포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산학협력단에 유치해 있고요. 최근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특허, 해외 특허 등을 출원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차 분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세 분의 주 리더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먼저 오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 회사 대표님이셨고 지금은 재무책임자를 맡고 계시고요. 유승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에 계시면서 저희 기술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약간 임상 쪽에는 부족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오신 대표님은 최종성 대표님으로 임상에 굉장히 성공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 전체 개요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맞춤형 줄기세포, 신경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환자 개개인의 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고요. 그렇게 만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정밀의료에 또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와 그 세포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중추신경계 난치성 질환 치료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제품은 자가 유도 신경 줄기 세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쭉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환자의 또는 치료받을 사람의 체세포로부터 역분화보다 다음 기술인 직접 교차 분화를 이용해서 신경 줄기 세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손해나 척추에 직접 인젝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신경줄기세포까지 만드는데 약 1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는 차바이오텍을 CMO로 계약이 끝난 상태라서 저희 기술 이전은 다 끝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또는 GLP 기관에서 실험을 했을 때 비임상 자료는 모두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보다는 먼저 전체적인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치료가 가능한 질환도 있고요.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는 그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몸에 있는 조직이라든가 세포들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세포 또는 조직을 고치는 방법은 그 세포를 다시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 조직을 다시 넣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한테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신장 이식밖에 없듯이 저희는 세포를 이용해서 저희 몸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전체적인 개념이고요. 줄기세포 치료제는 지금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것들은 성체 줄기세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 성체 줄기세포는 낙태 태아로부터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최근엔 거의 없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골수나 재래혈로부터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체 줄기세포의 가장 큰 단점은 저희가 원하는 세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신경이 망가졌는데 중간엽 줄기세포, MSC라고 해주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최근에 임상실험을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아줄기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라고 해주는 것들은 난자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주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신경줄기세포로 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이 지금 최근에 상장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배아줄기세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제 세포가 아닙니다. 남의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이 세포가 내 몸에서 직접 신경으로서 작용을 하려면은 그 세포를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남의 세포로 인식해서 그 세포를 없애지 않게 면역 억제제를 평생 동안 복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역분화라고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체세포로부터 유도 만능 줄기세포,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다시 신경 줄기세포를 만들어주고 만들어진 신경 줄기세포를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남의 세포가 아니고 본인의 세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체세포로부터 신경줄기세포까지 만드는데 약 1년, 최근에 빨라져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분화 기술 외에 기술이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온 것들이 직접 교차 분화라고 해주는 기술입니다. 직접 교차 분화는 체세포를 활용해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세포인 치료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신경 줄기세포를 직접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세포로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의 또한 단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재 허가받고 시판되어져 있는 것들을 줄기세포 치료제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홍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립되었기 때문에 품목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효능에 대한 것들이 약간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 품목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요.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임상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신경줄기세포를 만들고 이것들은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들이 종양원성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성이라는 것을 가져서 모든 세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세포 중에서는 암세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본인의 세포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과학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의 세포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유도만능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세포로 만들 수 있지만 얘도 만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종양원성이 있고요. 근데 직접 교차분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세포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 만능성 단계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종양원성이라는 것들은 약간 저희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세포입니다. 만능, 전능, 다능 굉장히 단어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전능이라고 그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은 전능성, 만능성, 다능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능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정란 같은 경우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들을 전능성이라고 해주고, 만능성과 만능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세포들도 세포들이 이제 저희가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 가능성이라고 해주는 거는 약간 좀 달라서 어떤 세포가 어떠한 될 수 있는 것들만 가능한 것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으로 가장 크게 나눠졌는데요. 이 정도까지 큰 정도도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만 가능한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능줄기 세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외배엽으로도 되고 중배엽으로 되고 내배엽도 되고 모든 세포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환자를 치료할 때는 환자의 증상에 딱 맞는 다능줄기 세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은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주고요. 역분화라고 해주는 것들이 환자로부터 역분화, 직접 교차 분화, 최근에 각광받는 기술인데요. 환자의 세포로부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역분화 같은 경우에는 만능 줄기세포 단계를 거친 후 다시 분화를 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약 1년 정도 걸리는 데 반해서요. 직접 교차 분화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를 이용해서 그냥 다능줄기세포, 저희는 신경줄기세포를 만드는 짧은 과정이기 때문에 13주의 시간만 있으면 현재 저희는 가능합니다. 또 하나 역분화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외에도 만능줄기세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암이라는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암으로도 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양원성이 없는 세포들만 그것을 다시 모아야 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만 개 세포 중에 하나라도 종양원성이 있는 세포가 있다면은 그거는 저희가 인젝션한 곳에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세포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세포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다능성 줄기세포를 13주에서 걸쳐서 만드는 반면에요. 유동반능 줄기세포라는 것들은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고 다시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에베레스트라는 산을 가기 위해서 저희는 산 정상 만능성을 갖추는 세포는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 세포만 만들기 때문에 산 정상을 통과하면서 오래 걸릴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산 정상에서 목숨을 내놓고 즉 암세포 같은 경우를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직접 교차 분화는 시간과 그다음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난치성, 퇴행성 신경계 질환. 신경이라고 해주면은 저희 몸을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또는 몸에서 어떠한 것들이 자극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다만 그것뿐 아니라 저희는 뇌 또는 뇌 척수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중추신경계라고 해서 CNS라고 해줍니다. 그러한 중추신경계들은 그냥 단 하나의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신경 전달을 위해서 뭐 신경세포, 뉴런도 필요하고요. 그 뉴런을 보호해주는 세포들, 희소돌기하교 세포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유지시켜주는 세포들, 성상세포 같은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포브레인 대뇌 부분에 있는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은 치매, 뇌졸중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개발한 세포는 소대랑 척수 부분에 있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척추 손상이라든지 루게릭병 또는 소뇌성 운동 실조증 같은 것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세포는 환자 유래 맞춤형 유도신경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뉴런으로도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사이트로도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로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험된 것들은 2010년경에 시작한 세포도 실험도 있는데 그때 ES셀에서 만든 OPC 가지고 한 실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작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조금 있는 걸로 나왔는데 부작용이 조금 발표가 됐더라고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배아줄기 세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면역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되고 그러한 면역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함으로써 이 세포를 이식받은 사람들이 다른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경계 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가역적 신경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개발이 가능하고요.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척추 손상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13주 만에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 다친 부위에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포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 반응이 사라지고 나서 아급성 상태라고 하는 상태에서 세포를 인젝션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4개월이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6개월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아급성 상태에서 서브에큐트 상태에서 인젝션 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그 상처 부분에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글레아스카라고 해주는 흉터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그 부분은 다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급성 서브에이큐트의 그 세포를 주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 유도신경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 소변에서 체세포를 이용해서 세포를 확립하는데 2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mRNA를 활용해서 체세포를 유도신경줄기세포, 신경줄기세포로 만드는데 약 3주에서 4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이용해서 저희가 투여할 수 있는 양만큼의 세포를 만드는데 6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그 상태 6주 후에는 저희는 세포를 얼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수술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에 그 세포를 다시 얼린 거를 녹여서 환자에게 인젝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48시간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날짜에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든 세포가 과연 진짜 중추신경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신경줄기세포인지를 먼저 저희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있는 체세포 같은 경우 발현되는 RNA들의 패턴들이랑요. 그 다음에 ESC셀에서 만든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 만든 신경줄기세포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신경줄기세포를 비교했을 때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포가 갖고 있던 RNA의 발현 패턴이 없어지면서 신경줄기세포의 패턴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포 같은 경우를 봤더니 여기 포브레인 대뇌나 뭐 중뇌, 그다음에 소뇌나 척추 같은 경우에서 발현되는 마커들을 봤더니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척추나 소뇌에서 발현되는 마커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나 소뇌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세포가 되고요. 그다음 이게 척수 또 이 등 쪽에 있느냐 또는 배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형태로 나와주는데 저희는 이것을 분화시켰을 때 등 쪽으로 가는 형태의 마커들이 ES셀과 ES셀에서 나온 신경줄기세포와 같은 형태의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포는 배아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 신경줄기세포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세포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세포들이 어떤지 또 신경줄기세포인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신경줄기세포에만 나오는 삭스원, 네스틴이라는 마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성립한 줄기세포들을 신경줄기세포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차이점 없이 신경줄기세포가 가지는 마커들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얘네들이 이 신경줄기세포가 뉴런과 에스트로사이트, 그 다음 올리고덴드로사이트로 분화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실 내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뉴런 쪽으로 갔던 마커들이 분화를 시켰더니 그 조건 내에서는 뉴런 쪽의 특성을 보이는 마커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에스트로사이트의 조건으로 분화시키면 에스트로사이트가 나오고, 그다음 올리고덴드로사이트로 조건으로 분화를 시키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나오는 트라이포텐트, 즉 세 가지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다능성 세포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내에서 되는 거랑 몸 신체 내에서 되는 거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의 척수 부분에 인젝션을 해서 그것들이 분화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면은 뉴런 같은 경우 뉴런 마커들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에스트로사이트 그리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도 각각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 외에도 동물의 체내에서는 이렇게 분화하는 세 가지 트라이포텐트를 갖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체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포가 안전하지 않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DNA에서 어떤 뮤테이션, 변이가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캐리오타입이라고 해주는 DNA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세포랑 신경세포로 만든 다음에 저희 세포는 100% 일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줄기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들인데요. 패세지라고 해주는 것들, 줄기세포가 한 세대가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들을 했을 때도 거의 P8, 8번 정도 패세지를 세대를 지났을 때 약 더블링 타임 두 배가 되는 시간이 30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를 20번 정도 했을 때도 30시간이 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다른 라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더블링 타임 같은 경우에는 엠브리온 스템셀보다는 약간 낮은 시간을 조금 보였습니다.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약 30시간을 보여줬는 더 적은 시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ES셀 같은 경우에는 36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저희는 한 30시간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패세지 5번 계대 배양을 했을 때 그것들을 또
15번 더 배양을 해서 20번이 됐을 때 염색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더니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제네틱 뮤테이션이 없는 세포로 확인이 되었고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ES셀 같은 경우가 암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요 H9 ES셀 같은 경우를 그다음 BG01이라고 해주는 이것도 엠브리오닉 스템셀의 또 뭐 한 종류인데 그것들을 누드 마우스라고 해서 면역 체계가 없는 마우스에다가 쥐에다가 인젝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인젝션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혹이 발견되지가 않았고요. 이 세포 같은 경우, 즉 BG01이라고 해주는 ESC 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테라토마라고 해주죠. 혹이 발견되었고 H9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피부에다가 해서 테라토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했고요. 확인 결과 테라토마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뇌에다가 신경 조직에다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인젝션 해봤습니다. 이거는 피부 조직이 피부 밑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생각돼 갖고요. 그래서 브레인 같은 경우에 인젝션을 해도 한 달 후, 넉 달 후, 6달 후에도 아무 혹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튜머가 테라토마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GLP 기관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해서 뭐 안전성 같은 경우들, 뭐 척추 내에 인젝션을 했을 때 혹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측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든 세포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요거는 척수를 강제적으로 끊어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척수를 끊어주게 되면은 그 척수가 끊어진 밑에 부분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일주일 후에 척수가 끊어진 후에 세포를 이식하게 됐더니 이식한 곳에서 저희가 인젝션한 세포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세포들은 이렇게 신경의 모양을 띠면서 분화가 되었습니다. 세포가 분화가 되었는데 효과가 없어는 어떡하지? 실제적으로 봤더니 얘네들 쥐들이 모터 펑션, 운동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 같은 경우 즉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의 효과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GLP 기관에서 실시한 다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신 실험 같은 경우에는 척수를 끊어버리는 굉장히 심한 상처를 준 데 반해서 GLP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리적 충격을 주는 모델을 가지고 동물 모델을 만든 다음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는 GLP-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 개의 농도별로 한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들어가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 동물들이 증가된 운동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동 능력 외에도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동영상인데 지금 재생이 안 되는 왼쪽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대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뒷다리의 위치를 지금 하나도 원래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가 저희 세포를 주사한 쥐입니다. 그래서 주사한 거 보면은 뒷다리의 모양도 제대로 되어 있고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이 상태보다는 굉장히 나아졌고요. 그래서 제대로 걷는 거를 제대로 걷기보다는 보행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보행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부분에 감각기관들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통증 같은 경우를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 세포를 이식했을 경우에는 그런 통증 같은 경우가 세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세포를 상처에 이식하게 되면은 운동 능력의 개선과 그다음에 감각 능력의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세포는 모든 GLP에서 하는 동물 실험들은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안전성, 안정성, 독성, 효능 시험까지 다 지금 실험을 맞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GMP 시설 내에서 저희가 한번 세포를 생산을 해봤습니다. 차바이오텍의 기술 이전이 끝난 상태에서 그쪽에서 한 세포들 같은 경우가 아무 문제 없이 그쪽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손해, 대뇌, 중뇌들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뇌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뇌 같은 경우, 소뇌 같은 경우, 중뇌 같은 경우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세포들은 리전 각각 부위에 특이적인 신경줄기 세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척추 손상과 루게릭병, 즉 보시면은 소뇌랑 척수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는 저희가 확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지금 파킨슨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다음 제품은 척수 손상과 루게릭 다음이 아마 파킨슨 쪽으로 저희가 제품을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INSC, SCI, INSC, ALS 두 가지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상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SCI 같은 경우에는 GLP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실험들, non-GLP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실험들, 모든 실험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심지어 텍 트랜스퍼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건이 되면은 바로 IND 파일링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ALS 같은 경우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라고 해봤자 큰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거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효력 시험에서 저희가 아직 유의적인 통계적인 유의차가 있는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예비 실험만 끝난 상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효력 시험을 다시 한번 하면은 난GLP에서는 모든 자료들이 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금 IND 파일링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이렇게 저희 회사의 현재 상황이랑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